윤석열이 제일 국건이 믿고 있는 게 일본과 미국인데 일본은 우리 그 산업을 탈취하고 있고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할 기세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나눠보죠. 네, 거기서 정말 재미난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제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인질이에요 이게. 왜냐면 남북 간에 전쟁이 나거나 이 대만이나 중국이랑 분쟁이 났을 때 주한미군 시설이 일본 폭격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진보 진영이라든지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최근에 해왔죠. 입장이 특히 일치됐죠. 근데 미국의 이제 향후에 주요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처지, 미국의 패권, 위상이라는 것이 많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일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냐,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그렇게만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제 미군을 뺄 수도 있다. 인질로서 둬선 안 된다. 이런 좀 불안을 조성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 이제 향후에 그 한반도에 미국 핵을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불안을 계속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럼 전시작 정권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전시작 정권은 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을 져요? 아니 우리한테 권한을 줘야 책임을 지지. 이 인질로 붙잡혔다 이런 얘기도 그렇고 아까 말씀도 그렇고 딱 봐도 이제 전쟁 나면은 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네요. 인질로 붙잡히면 안 된다. 우리 빨리 지금 튀어야 된다. 전쟁 나면은 너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윤석열이 보기에 제일 불안한 기사였을 것 같고 이래서 또 명패를 준비했나?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야 그렇군요. 윤석이 뉴스를 좀 보나 봐. 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은 주둔비를 높여가지고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담은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계속 맞습니다. 한반도에 진주시키는 게 미국한테도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의 자주권이 더 실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향이 있어야 될 텐데 윤석열로는 무리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음 정권이 들어와도 저는 걱정은 있거든요. 네.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전시작전권 이양할 때 반대하는 연월이 있었어요. 아직 우리가 그게 어디서 반대했냐면 군인들이 반대했거든. 아직 맞아요. 우리한테 전시작전권이요 막 부들부들했어.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사실 나라의 국방을 그 나라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주국가로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미군이 우리 전체의 국방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한 자주국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굴욕적인 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연설할 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실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미국의 패권과 미국의 힘이 얼마나 약화되었는가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도 미국이 우리를 무조건 지켜줄 거야. 미국만 믿고 있으면 미국만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면 우리는 안전하고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안보 관자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연결해서 재미난 기사였는데 중동에서 떠돌이 처지가 된 미국 군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꼽히는 UAE에서 이제 자꾸 미군이 그 UAE에 기지를 두고 다른 중동 국가들을 공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UAE가 공격당할까봐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미군 기지 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이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뉘앙스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고민이 지금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만약에 악화된다, 중국과 미국과의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아까 그 사람은 미군이 인질이 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인질을 데리고 있는 건 결국 한국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우리 땅이 공격당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우리에게 이득인가? 이런 판단을 우리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일호 씨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윤석열이 미국보다 더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상대적으로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면은 앞으로 이런 전망에 대한 고민들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데서 또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적극적인 촛불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 국제 정세로 봤을 때는 주한미군 철수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근데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죠. 주한미군이 빠지면 우리 국방을 우리 군인이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당연히 있어요. 이종섭이나 임성근 같은 사람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자주 국방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군인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상부에 충성하는 상부에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만 주요 결정권자로 지휘관들이 됐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지. 이런 사람들, 이런 적폐 세력들을 다 청산을 하고 나면은 자주국방이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는 분명히 이게 굉장히 큰 그 토론과 논란이 아니죠. 이제 논쟁이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